오늘이 오길 1년을 기다렸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밥상을 찾아 한 걸음에 남쪽 바다로 왔습니다. 네,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울을 녹이기에 좋은 음식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장국입니다. 해장법은 사람의 머릿수만큼이나 많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네 지친 속을 달래주는 그 뜨겁고 얼큰한 국물의 시원함이 담긴 해장국. 오늘은 함께 속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네. 술깨나 한다는 사람들의 쓰린 속을 달래는 특효이자 답답한 삶을 위로해주며 인생 해장까지 시켜주는 음식이죠. 찬바람 거센 요즘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꼭 먹는다는 해장국입니다. 여기는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경남 통영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통영의 상징과도 같은 굴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에서 어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이게 우리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앉아 못 보는 겁니다. 수없이 논년도 아니고 이제 앉아 우리가 수확을 보는 기거든. 올해도 바다는 배신을 하지 않았답니다. 바닷바람 강할수록 달게 살이 차오르는 굴은 이 지역 술꾼들에게 엄지척 들게 하는 으뜸 해장 음식이랍니다. 술 먹고 속 푸는 데는 최고라. 그다음 이제 뭐 가에서 먹으면은 육지에서 먹으면은 무하고 이래가 물 당겨가지고 그만 아무것도 다른 양이 별로 없이 내가 보면 막 최고고 또 물에 해가지고 먹으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어부들의 알코올 해독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덕에 전국에 명성자자한 바로 그 굴이라는데요. 누군가의 쓰린 속을 달래주기 위해 아주머니들의 손이 바쁩니다. 이야, 연못이 진짜 산더미네. 아니, 어쩜 이렇게 많아요? 수고하시네. 나이 다 많으시고 네, 아유, 그래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 평생이라고. 사모님 몇 년이나 일을 하셨어요? 나이 많은 게 나고 한뭐 40년 안 해줄까요? 예. 굴 보면 이제 지력 안 나세요? 징글징글하지 않아? 그래도 아직도 자신있습니다. 그래도 애들 다 공부시키고 그러셨죠? 이거 까가지고. 야, 이거는 이 껍질과의 전쟁이야. 아유. 아야 손지도 주고 우리 먹고 손지 주고 그래야 돼. 아빠가 뭐 그것해주고 용돈 질 많이 쓰시는 게 손주 때문에. 손지 때문에 가지고 손자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굴은 주당들의 술기운뿐만 아니라 자식 뒷바라지에 손주들 용돈까지 아주머니의 주머니도 책임져주는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요리법이 다양한 것도 굴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먹든지 또 쪄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생꿀
그다음에 물회, 그다음에 해장국 여러 가지 뭐 다양해요. 요리 방법이 여러 수십 가지라. 그래도 저는 뭐니 해도 뜨끈한 국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굴 하면은 해장국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음식은 해장으로 먹을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거 이어 있네요. 그럼 먹고? 이게 해장국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아주 이거 좋습니다. 꼭 예, 예. 황태 넣어가지고 꿀묵. 그렇지. 이 무가 네네. 살짝 그 시원함이 주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해장국으로 하시는구만. 아침에 물 아침에 냄새가. 참 이래 먹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 예. 아침. 약주도 안 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저녁 때 문술이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채 있다가 이거 한 그릇 먹고 깨버린단 말이죠. 그 아까워서 어떻게 깨시고? 아, 그렇게. 젊어서 말술 깨나 마셨다는 남편 때문에 아내 정원순 씨는 일찌감치 해장국 달인이 됐습니다. 아, 얼굴 좋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렸다는 굴국을 만들 참인데요. 술을 좀 아저씨가 젊을 때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좋아하신 게 무였고 국물이 좀 시원해. 속이 시원해 이걸 좋아하거든요. 물을 좀 넣으면 되네. 아무리 용을 써도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숙취도 굴국 한 그릇이면 그만이랍니다. 황태국이 아니라 굴국이기 때문에 다시 넣는 게 되게 지금 한개로 가고. 황태는 오늘 넣는 다시로 생각을 하는,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 막 아니, 이제 해가지고. 갓 잡은 싱싱한 굴만 있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굴국이 만들어지는데요. 굴만 싱싱한 것 같으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조미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무릇 술꾼이라면 어찌 이 맛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콧구질인 이 계절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음식이군요.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주는 한 그릇의 위안입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정원순 씨 본인을 위한 해장 요리라는데요. 강원도로 우리 아저씨 따라서 강원도로 갔는데 난 물인 줄도 몰랐어요. 아 이제 아니 꿀물에보다는 그냥 다른 고기 물회를 사주더라고. 근데 이내 처음 먹었는데 오징어 물회를 먹는데요. 강원도 갔어요. 무지개 맛이 있구나. 나 그래 그래서 물회를 절대 안 잡힙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먹었던 오징어 물회 맛을 잊을 수 없다는 정원순 씨. 그 시절을 생각하며 낭만해장 물회를 만드는데요. 배와 사과, 양파를 갈아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 육수를 만듭니다. 국수 엄청 많이 들어가네 뭐. 쏙풀이 술 자시는데 쏙풀이 좋다고 네. 또 이제 그 가족들 가고 물회도. 예. 저 막걸리 식초 아 막걸리 식초. 숙성질 식초 직접 만든 막걸리 식초가 굴의 식감을 더욱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비법이라는군요. 갖은 채소에 굴을 잔뜩 올리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간밤에 술로 뜨거워진 속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회가 완성됐습니다. 재료 손질이 편한 것도 굴의 장점입니다.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두셔야 돼요. 해금 차원이 아니라 짜온 물기 빼는 차원이라서 그런데 굴처럼 얄궂은 녀석이 또 있을까요? 해장도 해장이지만 술을 부르는 안주로도 제격이니 말입니다. 물을 따로 붓지 않고 석화를 불에 올려 10분 정도 익혀줍니다. 바다향 가득 머금은 석화찜인데요. 어째 해장보다 술 생각이 먼저 나는 건 저뿐일까요? 굴이 제철인 요즘엔 통영식 굴젓 담그는 계절이기도 하답니다. 어머니 오셨죠? 일주일에 수승식이 갖고 굴젓을 예. 그리고 뭐 바다가 되면 소금 먹고 무 넣고 예. 마늘씨 넣고 고춧가루 넣고 예. 그래도 맛이 좋아요. 정원순 씨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굴젓 담는 비법을 딸에게 전수하는 중인데요. 물을 채 썰지 않고 숟가락으로 갈아 넣습니다. 아니 재료에는 물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또 숟가락과 요리 그런 옛날 방식대로 어머니들이 다 옛날 배 접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 네, 모습이 많이. 모습이 많이. 접의 조화가 물이 나기 때문에 그 젓갈의 짠맛과 무의 단맛이 이제 혼합되면서 올려져서 조금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네네,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일주일 정도 소금에 절여둔 굴을 갈아 놓은 무와 섞는데요. 어리굴젓으로 유명한 서산 지역과는 또 좀 다릅니다. 한 3일 숙성시키 담으면 돼요. 아, 3일 수정식. 예, 이제 무가 예. 아주 이제 방금 갈아 놓은 게 아직 숙성이 안 되거든. 지금 먹어도 돼요. 적시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도. 무의 시원하고 단맛이 짭조름한 굴과 만나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반찬이 되는군요. 허기도 달래고 속도 어루만져주는 통영의 굴해장국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또 다른 해장 음식을 찾아가 봅니다. 소쿠리처럼 바다 안쪽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인데요. 주로 밤부터 새벽까지 낙지와 장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횡보 술 고래인데 오늘 미기탕 먹고 술 쏙불이 잘하겠다. 아, 해장국 재료 가지러 바다 나가신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자식이라고 잡으러 갔어요. 아, 이 집 바깥 양반 해장국 재료 공수하러 아침부터 바다에 나갔다는데요. 나 이거 많이 잡았어요. 술을 잡았어요. 서방님 해장거리 잡았어요. 여기 담아주세요. 겨울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해장국이랍니다. 여기 요즘 겨울에 겨울철이면 산란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로 찾아오는 물맥입니다. 아, 이거 크네요. 비싼데 요즘. 물맥이에요? 네 이게 물맥이. 힘이 좋아갖고 들리도 알락한다. 오줌 싼다. 한려수도 통영이 이 바다가에 청정해역이 돼서 물메기 자체가 진짜 맛납니다. 맛있습니다. 제대로 물맥이 해장하기 위해선 술로 먼저 속을 채워야 한다는 김석기 씨입니다. 좀 힘들어 지금 배고. 아니, 그 사이에 또 술을 이렇게 드시네.
안중근 의사가 예.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술을 들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리라. 원래 책을 안 읽으면 가시가 돋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통영 사람 말고 예, 예. 그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술이 깨기 위해 먹는 음식이 해장국이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참 핑계도 여러 가지네요. 우리 행부 어제 술 자신 거 오늘 또 술 오자셔야 돼. 날마다 저더라고 저래 없죠. 우리 언니 애가 더 있어. 병이다 생겨. 조금 살다가 조론을 해야 돼. 그래도 괜찮나? 괜찮대. 많이 잘 썼고. 건강하면 된다. 술 좋아하는 남편이지만 40년 가까이 살면서 큰 소리를 하거나 주사 한 번 부리지 않았기에 아내 우선옥 씨는 아침마다 물메기탕을 대령했답니다. 해장국은 아침마다 물메기를 끓여주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물간에 채워놓을 때도 있고 하니까 고기는 항상 준비가 돼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잘 자십니다. 하여튼. 참 부러운 분이군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다는 물메기탕은 동네마다 요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동네에는 요 물메기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3월 그냥 계속 이제 이 물메기를 나가고 또 동지지람이나 반을 잘라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또 쪄가 먹기도 하고 요즘 제일 맛이래요. 언니가 이제 하긴 하는데 흐물흐물한 식감이 특징인 물메기는 지금이 제철인데요. 팔팔 끓는 물에 물을 툭툭 삐져 넣습니다. 물메기는 오래 끓이면 살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데요.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이기 때문에 곁들이는 재료도 단출합니다. 아, 해라. 너무 이거 쪄서도 살이 물러서로. 미기국에는 마늘 씨를 넣으면 좀 맛이 없어요. 좀 시원한 맛이 안 느껴. 빨간 고추하고 그냥 파만 넣으면 맛있어요. 신김치를 넣는 강원도식 물메기탕과 달리 고추와 파만 넣고 끓여내는데요. 술은 물론 매서운 바닷바람에 온몸을 녹이는 물메기탕. 맛있는 거 하니까 또 대장님이 한때는 생선찌개도 끼지 못하고 바다에 텀벙텀벙 버려졌다는 물메기. 하지만 지금은 버리는 거 하나 없는 귀한 생선이 됐는데요. 배 자체 요리 무리하고는 남은 거는 또 해장국을 끓여도 맛있어요. 내장도 하나도 버릴 거 없고 실게 이만 버리면 다 먹어요. 물메기 회무침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니요, 시집을 통해 왔어요. 원래 어디신데? 원래 고성이었는데. 그럼 거기도 물메기 많이 드셨대요? 아니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물메기를 어머니도? 예, 썰이 좋아요. 통영으로 시집와 처음 보게 된 물메기. 새댁 시절엔 만질 엄두도 내질 못했다는군요. 이 썰이 좋아요. 칼만 잘 뜨면은 고추장에 이제는 동네에서도 물메기 회무침 손맛을 알아줄 정도의 고수가 됐답니다. 그 오징어 안 먹고 미 먼저 넣고 산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다는 물메기 회무침. 금주 선언한 사람도 저절로 술잔을 들게 하는 바닷가 어부들의 안주가 된다는군요. 싱싱한 물메기 살을 잔뜩 넣어 양념장에 묻힌 후 뜨끈한 밥을 비벼 먹기도 한답니다. 행부 드실 걸래요? 어디서? 지금 자 씻어. 떡을 하고. 어때요?
맛있어요. 에이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 여자들 먹으면 안 돼. 한가득 딱. 아, 맛없다 하면서 그릇 채로 한쪽으로 탁 돌리. 내 혼자 먹으려고 싹 돌아간다. 그래서요. 어딨어? 없던 식탐까지 발동하게 만드는 음식이 물메기 회무침이라는데요. 물메기탕과는 또 다른 시원한 겨울 맛. 물메기 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해장국의 계절. 1년 동안 기다린 물메기가 드디어 상에 오릅니다. 바닷가 사는 멋이 이런 게라 이런 거. 올리완. 딱 한 잔만. 이러면은. 네. 밥상에 물메기 오르니 음주와 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군요. 좋다. 물메기탕 한 그릇으로 남편은 물론 술고래 남편 때문에 답답한 아내의 속도 풀리는군요. 하고 메기하고 묵게나 막 내일 또 하루 또 뭐 돈 벌지 말고 쉬자. 술꾼 있는데 해장국이 있죠. 통영 바닷가 마을 한 애주가의 해장 비법 밥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해장국의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어탕은 단연 여수 해장국의 진미로 통한다는데요. 윤옥희 씨는 어려서부터 먹던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답니다. 항상 그렇게. 그래서는 이제 언니가 제대로 된 장어탕을 끓이기 위해선 핏물을 뺀 장어 뼈와 머리를 오랜 시간 과주어야 한다는데요. 이 집에선 건강 챙기는 보양식으로도 먹었다는군요. 명절 때 엄마가 항상 장어탕을 끓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촌들이랑 오면 불러앉아서 장어탕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예로부터 여수에선 바다장어가 많이 잡혔죠. 그러다 보니 장어 들어간 속풀이 음식도 발달을 했을 겁니다. 한 2시간 첫째는 팍 끓여보면은 그때부터 불을 약하게 해갖고 한 2시간 거우세요. 그러면 뿌하게 국물이 우러날 거예요. 장어탕 끓이는 날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안 하던 남편도 고분고분 손을 보탭니다. 네, 잘 도와줘요. 네. 근데 글쎄는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은 잘 도와줘요. 그런 거 정도? 네. 남자들 할 거 뭐 있습니까? 나이 먹고 이제 뒷일이나 봐주고 그래야지. 소일거리로 이리 도와주고 그래야지 뭐 어떡합니까? 밥 얻어 먹으려면. 네, 이 집 장어탕의 원조이신 친정어머니 변정심 여사입니다. 겨울 돌아오면 만들어주시던 음식이라는데요. 오늘 화장도 하셨나? 하나만 더요. 아, 내일하고요? 요즘 살짝 있으시네. 힘 좋은 장어를 손질할 차례입니다. 보통 남자분이 장어를 짜네? 못 잡아요. 네? 못 잡아. 아, 사이가 못 잡아요? 네. 왜? 무섭다네요. 무섭다고? 잘 드셔 근데.
먹을 줄만 아는 남편이군요. 귀가 약해서 못 만든다니까요. 겁 많은 남편을 대신해 장어 손질은 아내 몫이 됩니다. 많이 자주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 장어탕의 기본이 되는 육수가 다 끓었군요. 요 국물 갖고 예. 이제 장어탕이고 통장어탕이고 끓여요. 아. 요 육수로 갖고.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두고두고 쓰면 예, 되겠네. 냉장고 연화도 좋아요. 뼈까지 푹 고아진 진한 육수를 체에 걸러냅니다. 끓일 거예요. 이 육수만 만들어 놔도 장어탕의 70%는 완성이 된 셈이라는데요. 육수. 장어탕을 끓이세요. 들깨 넣고 육수에 양념장과 들깨가루를 섞어줍니다. 호박과 고사리도 넉넉히 넣어주고요. 그런 후에 뼈를 발라낸 장어 살을 듬뿍 올려주는데요. 뼈를 제거했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랍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장어탕은 이게 장어를 푹 고아가지고 추어탕처럼 장어를 갈아가지고 국물 진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애기네들 먹기 좋아라고 빼도 있고 그러니까. 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도 애기네들 잘 먹는 걸 해야죠. 이제는 나이 든 딸이 어머니를 위해 장어탕을 만듭니다. 안 짜. 거기다가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네. 그리 맵지도 않죠? 좀 맵고. 매워? 그러면 육수를 조금 더 넣지 뭐.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얼큰 장어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먹어봐. 엄마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예. 빨리 이제 끓으라고. 요거랑 그 통장어탕하고 아까 짜장하고 예. 어떤 그 장어는 똑같는데 산 장어탕은 뼈를 벌가내고 통장어탕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예. 사실 여수 사람들은 뼈를 발라내지 않고 통째로 넣은 통장어탕을 더 선호한다는데요. 그래서 통장어탕이 여수 신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거지도 이제 배추 우거지보다도 열무 우거지가 더 우러나서 더 맛있어. 어머니 힘드시겠어? 아버님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많이 힘드네요. 너무 음식에 너무나 저희가 많아갖고 너무 힘들어. 네. 장어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배추보다 질감이 더 있는 열무 우거지를 넣어야 식감이 더 좋다는군요. 된장과 콩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 우거지에 장어뼈 삶은 육수를 붓습니다. 장어에 잔가시가 많지만 부드러워서 그냥 먹을 수가 있다네요. 구수해요. 요 뼈에서 또 육수가 우러나요. 아, 그래서? 네, 요 통째로 이렇게 구우면. 그 맛이 더 구수한 맛이 나기 네, 때문에. 아. 더 진해. 통째로 끓여낸 하얀 속살. 술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반할 맛입니다. 여수 토박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꼴뚜기도 보이네요. 요거이 지금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없어요. 고추도 들어가고 때를 못 맞추면 맛볼 수 없는 음식이랍니다. 양념은 고추하고 대파, 양파도 여기도 좋은데 양파는 꼭 요걸 사갖고 와서 이렇게 뭉쳐갖고 먹어요.
그래 않으면 이제 조금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예. 삶아서 이제 초장에 찍어 먹거든. 아, 해요. 그쵸. 이것도 이제 알이 차거든요. 예. 알 차면 더 맛있고. 이게 고춧가루. 한철 잠깐 잡히기 때문에 젓갈로 담아 두고두고 먹었다는군요. 다대기 고추를 해갖고 여기 뭉치세요 그냥. 여기 간단해. 이거 주세요. 고록이라고도 하죠. 예, 요 고로기랑 이것을 쭉 익혀두면은 고록젓이 또 되거든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입니다. 아버지 참 좋아하셨어요. 아, 예전에? 예, 가족 모임 있을 때 예. 장어탕 끓이고 이 계절에는 이 고록무침 예, 같이 예.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막 허허거리면서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던 모습이 이 생각이 나네요.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언제 갚았는지 생각나봤던데 뭐 어떡해.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신데요. 살아생전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 몇 가지를 더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실 때마다 어머니는 장어구이를 빼놓지 않으셨다는군요. 이제는 사위와 딸이 장어를 굽습니다. 주사람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총각인께 연애병 같죠. 나가 그냥 우리 아저씨 맞는 거 후회돼 죽겠네. 왜요? 술을 하도 네, 많이 먹었어. 아유, 얼마나 드시길래 그렇게. 젊었을 때는 말도 못해. 이 얼굴 좀 봐보소. 술 그거 안 적어졌어? 의리로 살아, 의리로. 미운정으로 산다는 뜻까지 난 많이 먹어. 그냥 의리로. 의리든 사랑이든 속 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 부부 사이에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의리일 때도 많더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진한 의리가 담긴 장어구이입니다. 숙취 후 속을 보듬어주는 것이 장어탕이라면 겨울을 녹이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인생의 해장법은 가족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라고 온다. 화려한 여수 밤바다 불빛이 사그라드는 이른 아침입니다. 동투기가 무섭게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아들 성훈 씨도 함께 바다로 향하는데요. 여수 가망만과 돌산 일대엔 지금 홍합이 제철인데요. 본격적인 홍합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겨울부터 봄까지 홍합 맛이 가장 좋을 때라는데요. 작년부터 아버지 이선주 씨는 젊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 바다 목장일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주고 있다는군요. 나도 나이를 먹었고 그럴 때 아들이
아, 지금 일 배우는 거예요? 이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60년 정도, 평균 6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젊은 층들이 다 육지로 빠져가지고 해양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힘들어서. 어찌겠습니까? 이거 배워야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홍합을 정직하게 키우는 법부터 가르쳤답니다. 아, 고기, 예. 예, 여기 막대가 친환경 막대라고 요거 하여튼 좋대요. 홍합에는 좋다고 이거 뭐 건강한 홍합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막대를 이용하는데요. 싱싱한 홍합으로 오늘도 만선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홍합만한 것도 없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가 전부 홍합 취급하는 데네요. 홍합 공장이죠, 그러니까. 씻고 까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이게 오늘 잡으신 거예요? 예, 오늘 작업해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세척하는 거죠? 예, 지금 바닥에서 한번 세척해 갖고 지금 이제 2차 세척을 하고 해요. 2차 세척. 전부가 이 홍합 치는 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여수 치고는 여기 안녕하십니까? 소마을이 누구셔? 예, 아들입니다. 아들. 예. 씩씩하네.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은 거구만. 예, 지금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 예, 제가 3대입니다. 그러면 2대. 그럼 아버지가 또 계셨구만요. 아하. 홍합을 보면 추운 겨울 퇴근길에 포장마차가 떠오르곤 합니다. 긴 모락모락 나는 홍합탕은 맛있는 겨울 풍경이죠. 이건 나중에 못 써먹겠네. 예, 이거. 아유, 이거 당장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따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집 가고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시고 가시죠. 이걸로 해장국 끓인 거? 홍합 해장국이라고. 그래? 예. 그러면 좋죠. 네. 아주 좋아요. 홍합 해장국이라는 말에 염치불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큰엄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이모님. 아, 이모님 오늘 네. 가족이 좀 오셨네. 다 이웃간에 사세요? 이렇게? 아이고, 행복하시겠네. 이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홍합 우거지탕 만들려고요. 네. 이 한 그릇이면은 속을 확 풀 수가 있습니까? 네. 전 제가 아침에 빨리 해서 끓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아, 무슨, 아니요, 좀 더 부어도 됩니다. 예. 홍합은요, 같은 온도에서 끓여야 돼요. 같은 온도에서 같이 끓여야지 껍질이 쫙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뜨거운 데다가 이거를 넣어서 삶으면 입이 열어지지도 않아요. 입이 버려지지 않은 홍합은 덜 싱싱하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홍합에 대한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 안정네 어르신은 홍합으로 안 해본 요리가 없으시다는군요. 고구마한 거 다 해요. 부침개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술 먹는 사람 속풀이도 되고 좋아요. 시원해 좋아요. 시원해. 시원해요? 속이 풀려? 속이 풀려. 쑥거. 한 술에 휙 간밤 술기운 깨워준다는 홍합 예찬이 쏟아집니다. 이 홍합이 여물고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쌀뜨물 같이 보한 물이 나와요. 이게 더 깨끗이 하고. 요 까가지고요 이제 그 나물 볶을 때도 해 먹고 또 전도 지지고 모든 게다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서 해 먹거든요. 그리고 저 연수를 하려다가
홍합국을 우리는 홍합을 안 하니까 이건 이제 저기 집안에 이제 숙모되거든요. 숙모되는데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숙모집에 가고 홍합 좀 주시오. 그래갖고 이제 홍합을 이만큼 갖고 갔어 이제. 좀 여러 바가지를 하나하나 얻어갖고 가갖고 술국을 끓여갖고 저 끓여갖고 놔두고 옥상에 올라갔다 오니까 그걸 신랑이 먹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먹어버렸어. 남편 주려고 하려고. 시어머니가 다 먹어버렸어. 시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셔요. 껍데기 제거한 홍합을 세척합니다.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 생것이잖아요. 일단은 익힌 게 아니고 생것이라서 홍합 속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소금으로 좀 씻어줘야만이 이게 더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 소금 한 줌 뿌려 이물질을 제거한 통통한 홍합살인데요. 일일이 손으로 까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탕이 된답니다. 그 사이 홍합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잘 삶아진 홍합은 살이 아니라 국물을 이용하는데요. 정 뜨거워. 이거는 국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진짜 이 국물은. 홍합 삶은 물을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젊도 아니고 뭐. 남편 좋아 사랑해 가식이야. 삶은 홍합살은 따로 발라내는데요. 지금 이제 이 까갖고 그 시라기 고기도 넣고 이걸 좀 건조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살짝 말려가지고 볶아 먹으면 진짜 그 맛이 별미예요. 진짜 맛있어요. 홍합을 다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홍합 삶은 물에 껍데기 제거한 살을 다시 넣어줍니다. 여수의 해장 음식에는 시래기가 거의 다 들어간다는데요. 집된장에 들깨가루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 양념된 시래기를 넣어서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한 10분에서 20분? 20분 정도? 네네. 홍합의 시원한 맛과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상상 이상의 조화를 이룬답니다. 그럼 뭐? 홍합 우거지탕이에요? 네. 네. 국물 좀 맛볼 수 있나요? 네. 척척 주시네. 아주 환상이네요. 어쩜 이렇게 구수하면서도 그 생선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바다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 술 마시면 해장국으로 드시면 좋겠지요. 어때요? 영양으로도 만점. 네. 그러니 모든 것이 술 기운을 이겨내는 거는 영양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견병원이에요. 모래로 문지른 것처럼 쓰린 속도 홍합 우거지 한 그릇이면 해갈이 된답니다. 홍합 우거지탕에 밥 한 술 말아 먹고 싶은 홍합밥도 완성이 됐네요. 맛 좀 봐볼까? 맛있는가? 홍합에 간이 돼 있어서 굳이 양념장을 넣지 않아도 된답니다. 맛있지? 잘 됐지?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나물을 다 겨울이면 흔하디 흔하게 볼 수 있는 홍합. 그러나 이만큼 해장의 진수를 보여주는 음식도 없을 겁니다. 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안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여기 벼랑 안에 급습을 해가지고 여기 음식 소개하느라고요. 네. 아이고 추워서 안 됐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89세요. 아이고 좋으십니다. 네. 옛날에 홍합 많이 잡아보셨어요? 예. 또 홍합 잡아 굴도 캐시고? 굴도 캐고 쥐고기 공장에도 다니고. 무슨 공장이? 쥐고기 공장. 쥐포. 예, 쥐포. 쥐고기. 네네. 먹고 사는 게 바빴던 그 시절 신갓김치에 돼지고기, 홍합살 얹어서 자식들에게 만들어줬던 홍합 요리라는데요. 만나게 먹는 모습만 봐도 안정네 어르신의 헛헛했던 속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요. 대체적으로 음식이 삼합 같아. 지금 이것도 삼합이지만 이제 홍어 삼합, 또 키조개와 불고기와의 삼합 이렇게 해서 셋을 섞어 먹는 맛이 그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 좋은 안주를 두고 한잔 안 할 수가 없죠.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 오늘 이제 한잔 할게요. 홍합 우거지탕이 탁배기 한 사발을 부릅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갓김. 남편 술상 차리기도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장국 끓여주려니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몸을 녹이기에 해장국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 따끈하고 시원한 국물은 어깨에 다독여주는 따스한 말처럼 기운을 나게 합니다. 네, 보통 해장국 하면요 숙제나 한다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당들의 음식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제 언제부턴가는 인생이 허기지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위로의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풀리지 않던 일들, 또 갈등, 어수선함으로 속이 쓰린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때 해장국 한 그릇으로 쓰린 속도 달래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듯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